안녕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키라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는 우리의 동료 음악가가 어떻게 음악을 하고 사는지, 그들의 삶, 작업 방식, 테크, 꿈, 열정, 사랑, 고민, 바이브, 힙합, 멘붕, 인생, 고양이, 자산 운용 계획, 인권 감수성, 가치관, 지향점, 이데올로기, 유토피아 모두 다 파헤쳐볼 것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룸상공유기 프로듀서 퍼스트 에이드 씨와 함께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그분의 작업실로 우리 함께 출발해볼까요? 출발! 깔끔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드디어 세 번째 주인공 저희가 퍼스트 에이드 허민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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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라든가 이렇게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아오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취미로 막 네. 작곡을 하고 있는 퍼스트 에이드라고 하고요. 네. 근데 본명으로 불리는 걸 더 좋아해요. 네. 그래서 본명은 허민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럼 어쩌다 퍼스트 에이드가 되신 거예요? 그 퍼스트 에이드라는 이름이 네. 사실은 그러니까 영어 버전에 쳐보면 이제 뭐 응급처치 이런 말 나오잖아요. 전혀 뜻이랑 전혀 상관없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네. 2학년 때인가? 아무튼 포트리스, 네. 레드, 포트리스면 그 게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네. 포트리스 레드라는 게임에서 네. 이제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거 없는 거예요. 네. 영어로. 그때는 한글 아이디도 안 됐으니까 네. 영어로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중학생 영어 실력으로 말 것도 없고 그래서 메모장을 막 치다가 AID라는 네.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됐는데 단어를 보자마자 내가 어제 영어 시간에 퍼스트 에이드라는 단어를 배웠었는데 네. 이거 뒤에 그거네? 하고 그냥 쓴 거죠. 근데 퍼스트 에이드라는 이름을 쳤을 때 이제 가진 그 뜻이 있잖아요. 음악과의 뭐 일말의 연관고리라도 찾아서 이게 우길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네. 중학생 때는 네. 제가 프루티룹스였죠. 네. 그쵸. 그 FL을 가지고 막 뚝뚝딱 뚜기뚝딱 뭐 이런 네. 이상한 드럼 비트나 찍던 시절이어서 방금 엄청난 그루브가 지금 이게 지나갔습니다. 네. 그때는 뭐 그룹도 없고 그냥 뚝뚝딱 뚜기뚝딱 네. 네. 이런 막 이상한 걸 찍던 시절이라서 네. 뭐 응급처치랑은 전혀 관련이 없었고요 사실은. 네. 그때 음악으로 막 세상을 힐링해야겠다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의미 부여를 할 여건조차 안 됐던 거죠 사실은.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의미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저도 가끔 하긴 하는데 네네. 사실 제 음악적 이고에 네네. 대한 이름에 있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정말로 이름표 택 같은 거죠.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향수 같은 걸 사면은 거기에 네. 무슨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투 네네. 뭐 이런 아니면은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엘레강스 오브 마이 라이프 막 이런 네네. 이상한 이름들이 붙잖아요. 그런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과 되게 비슷한 접점이 있는 거죠. 그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이 붙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라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제 뭐 허민님이라고 불러드릴게요. 예, 그게 나아요. 네, 민님이 저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나 오프라인으로나 어떻게 뭔가 만나게 된 게 되게 옛날이에요. 그럼요. 제가 19살 때 막 이럴 때예요. STQ 진짜 프로젝트. 한 10살 전에 저 키라라의 전신으로 STQ 프로젝트라는 되게 아주 이상한 이름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대안적 음원 유통 플랫폼 해가지고 블레이어였어요. 플레이어. 그 사이트에서 이제 뭔가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전자음악가들을 다 좀 모아 좀 놓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되게 열심히 일하셨어요, 진짜. 네, 되게 저희 같은 사람들을 막 찾아 떠나시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처음 뵙고 저도 STQ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막 이상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 퍼스트 에이드의 작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뭐 오다 가다 좁으니까 많이 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름과 많은 활동들을 거쳐가셨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것만 다 읊어봐도 퍼스트 에이드 이름으로 활동하셔가지고 거기서 이고폴리스에서 수많은 음악가들과 협업하셨죠. 그리고 포즈커츠 있죠, 포워드 있죠, 룸306 있죠, 블렌트 있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름들이 이렇게 있으십니다. 뭐 어쩌다 이렇게 많이. 맨 처음에는 퍼스트 에이드 딱 하나였어요. 원조는 퍼스트 에이드군요. 그렇죠. 사실 맨 처음에 2008년까지는 AID, 그냥 에이드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네. 파워 에이드냐, 한글로 읽으면은 동문이 그렇게 되니까 AID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면 내가 원래 생각했던 퍼스트 에이드로 그냥 써야겠다. 너무 기니까 퍼스트 에이드 6글자잖아요. 퍼스트 에이드. 후회하세요? 아니요. 네. 왜냐면 이제 바꾸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게 예전에 2011년경에
제가 제임스 블레이크에 미쳐 있을 제임스 블레이크 때가 있었어가지고 네네네. 그거를 막 따라해 보려고 이상한 이름을 지었어요. Ashes from Grave 막 해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있었네요. 네. 네. 무덤에서 나온 무덤에서 제. 나온 제 뭐 네.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네. 그게 8년 전이죠. 네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알려주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난 왜 이랬을까 진짜. 아무튼 그런 이름도 쓰긴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만드는 음악들은 그냥 네. 정말로 협업하지 않고 네. 그냥 만든 음악들은 전부 다 퍼스트 에이드라는 이름으로 네네. 예, 다 제작이 되었고 포즈 커츠는 뭔가요? 그것도 다른 이름으로 하려다가 그 애시스 프롬 그레이브의 여파가 너무 커서 다른 이름으로 쓰면 안 되겠다. 네. 다시 프로젝트명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퍼스트 커츠도 사실 프로젝트명이 하나 됐고.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그냥 퍼스트 에이드 하나다 그렇죠, 하나죠. 이렇게 그러고 말씀하시는, 네. 이제 포워드, 블렌트, 룸306 네. 이런 프로젝트들은 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퍼스트 에이드와 누군가가 의기투합을 좀 심하게 해서 네네. 뭔가 하나의 완결된 결과물을 내야겠다라고 작정을 했을 때만 네네. 완전히 이름을 바꾸는 거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는 룸 306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유닛들마다 그래도 퍼스트 에이드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름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짚어주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요약을 해주실 수 있나요?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권승근이라는 싱어송라이터의 재능이 아까워서 더 넓은 데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정말 재능이 아까워서예요?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권월 씨 안녕하세요. 네.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자기는 작곡만 하겠다. 어.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프로듀싱도 프로듀싱인데 보컬로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분명히 다듬으면은 뭔가 대단한 캐릭터가 나올 성질의 네. 어떤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이걸 잘 깎아보자, 권어를 잘 깎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제가 뛰어든 거죠. 권월 씨도 굉장히 그걸 반갑게 여겼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요새는 제가 너무 생업에 치이고 하다 보니까 포워드 네. 활동을 거의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권월님한테- 빨리 뭔가 작업하겠습니다. 네. 권월님한테 한마디. 미안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포워드가 이렇게 있고요.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제 룸306이라는 네. 어떤 되게 굵직한 하나의 줄기가 있죠. 굵직하죠. 룸306은 이제 동아방송예술대학에서 취학 중이던 홍효진 양을 제가 이 친구의 보컬은 엄청나다. 어쩌다 알게 되셨나요? 이제 제가 경기도 안성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네. 일하고 있을 때 고향이라기보다는 오래 산 데가 경기도 안성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쪽에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안성에 있던 음악학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또 아니까 근데 그 안에 또 동아방송예술대학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방대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홍효진 양을 알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포즈커츠 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네. 그때 딱 마침 네. 다른 사람들하고도 뭔가 네. 콜라보레이션을 해보고 싶다. 보컬을 내가 잘 못하니까 네. 그쪽을 좀 맡겨보고 싶다. 네. 같이 이렇게 특징들을 섞어보고 싶다. 이런 어떤 요구사항인 거죠. 저의 네, 요구사항. 이런 것들 때문에 포즈커츠에 홍효진 양이 들어오게 됐어요. 네. 그 계기로 인해서.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룸306이 첫 번째가 아니라 포즈커츠에 피처링을 하신 게 첫 그렇죠. 번째였고. 그렇죠. 네. 그게 블루라는 곡이고. 네.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어요. 홍효진 네. 양 훌륭한 보컬리스트, 굉장히 잘 다듬어진 보컬리스트, 또 작업하고 싶은. 네네. 근데 어느 날 이제 마나님의 스케줄에 막 따라다니면서 도울 거 다 돕고 저는 뒤에서 저 노트북 하나 들고 막 네. 뭔가를 이렇게 막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네. 심플한 묵직한 피아노 코드가 뭔가 나온 거예요. 오 좋다. 근데 요거를 내가 혼자 그냥 인스트루멘탈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빈 부분이 많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채워넣을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도터를 듣고 있었네요. 영국 밴드 도터를 듣고 있었어요. 네네네네. 세상에. 그때 효진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케줄이 끝나고 이제 택시 안에서 전 전화를 했죠. 내가 뭔가 만들었다. 이걸로 뭔가 해보자. 네 거다. 이건 네 거다. 도터를 들어봐라. 사랑해. 아니요. 제정신을 차려야지. 들어봐라. 처음에는 이제 녹음 안 된다. 네. 나 감기 걸렸다. 제가 어찌나 이걸 빨리 해야 된다고 강박이 있었는지 나 지금 상태가 쓰레기야 라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한 얘기가 그럼 쓰레기처럼 부르자. 좋아. 그래서 나온 게 투모로우네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밴드였다. 네. 그렇죠. 어디서 녹음했어요?
그게 같은 동아방송예술대학 학생이었던 이 학생이 마이크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4-50만 원짜리 마이크 MXL. 네. MXL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녹음 좀 해도 되겠니? 네. 아 형 그럼요. 오세요. 효진이 보컬 녹음이야. 아우 좋죠. 왜냐면 셋이 이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나 그때 살던 306호에서 네. 306호에서 거기에서 306이 나왔습니다. 투머로우 녹음을 들어가고 네. 무릎을 탁. 네. 그렇습니다. 룸 306 1집 앳워스를 거의 다 만든 다음에 네. 한 5곡 정도 네. 만들어 둔 다음에 야 우리 이름이 필요하지 않겠냐? 네. 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306호 어때 306호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아이 306호가 뭐야 오빠 촌스럽게 네. 그래 그럼 영어로 하자 룸 306 네. 좋은데? 저는 그래요. 이름을 짓는 데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지 네, 않아요. 네, 네. 아시다시피. 그냥 있는 게 그냥 306호여서 그냥 그렇죠. 뭐 하는 그런 맥락이군요. 그 다음에 소개할 블렌트는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의미 부여가 되어 있지만 네, 네. 네. 되게 역사의 서사를 읽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갑자기. 그런 것도 아닌데 영화 같았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블렌트는 또 어때요? 블렌트는 또 어떻게? 블렌트는 이제 네, 제리 케이 네, 진일님께서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하면 국힙을 탈출할 수 있을까? 근데 원래 블렌트 지금 나온 럽스 앨범이 네, 원래는 제리 케이 앨범이 될 예정이었어요. 한 4-5곡쯤 만들어졌을 때. 근데 먼저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안을 주셨어요. 이거를 프로젝트로 가자. 일렉트로닉 씬과 힙합 씬을 둘이 한번 섞어보자. 섞인 블렌트. 섞였다고 보시나요? 저는 섞였다고 보는 게 아실 분은 아시다시피 제리 케이님께는 적이 많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거의 추종자로 보이다시피 할 그런 어떤 적들이 많아서 네, 그런데 블렌트 럽스 앨범에는 그런 적이 잘 안 보여요. 네, 그리고 그러네요. 아군도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제리 케이 앨범보다 더 네. 아군이 많은 느낌? 뭐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그 현상을? 댓글 보고요. 네, 댓글과 좋아요를 보면서 그런 의미에서 블렌트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물론 조금 더 평가가 많았으면 좋긴 하겠어요. 왜냐면 정말로 네, 처음에 블렌트를 시작할 때 진일님께서 이 집에 오셔가지고 한 2시간 정도를 앨범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네, 앨범 주제는 가져오셨어요. 근데 그것과 관련된 어떤 얘기들 무수하게 먼저 많이 풀어놓은 다음에 네,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작업을 한 거라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도 소중한 앨범이거든요. 잘 그렇군요. 됐으면 좋겠어요. 블렌트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권원님 말씀하실 때도 포워드 하실 때 이제 그분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맞아요. 지금 이 얘기 하실 때도 블렌트에서도 제리 케이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맞아요. 것 같고 그런 맥락이 다 읽히네요. 룸 306도 효진이의 솔로 독립을 위해서 네, 사실 시작이 된 건데 그렇군요. 이제는 식구가 늘어났죠. 먹여 살려야 될 입이 3명이 늘어나서 3명이 아니라 2명이죠. 2명이 늘어나서 부담이 있으시단 말씀이신가요?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항상 네. 룸 306이 잘 되어야 애들 수익이 좀 돌아갈 네. 테고 왜냐면 저는 제가 음악으로 수익을 벌기를 포기한 사람이라서요.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업이 따로 있고 네네. 이쪽은 확실히 취미로 하는 쪽이라 이렇게 자기소개를 요청드렸을 때 음악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 때 말씀하시는 것을 한 2-3번 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강조를 하시는 느낌도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는 걸 원해요. 취미로 하는 사람이구나. 네네. 왜냐면은 저는 정말로 제가 가고 싶은 길을 막 가는 사람이라서 네네.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들도 네. 꽤 있고 정말로 레프트 필드, 라이트 필드를 막 다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확실히 자유롭죠. 어떤 프레임 안에서 네. 가둬지려고 하지 않고 네. 자유로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기 위해서는 생계가 먼저 해소가 돼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취미로 하고 있는 거죠. 뭐 여러모로 이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렇죠. 저는 네. 19살 때부터 그렇게 판단을 해서 19살 때 난 무슨 판단을 했지? STQ 프로젝트요? 네, 뭐 그때였으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냥 연기획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연기획은 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떻게 연기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선배님한테 물어보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하박국님 네. 어디 계세요? 기술. 네, 기술. 네. 연기획은 저랑 되게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를 가지는 네. 1인 레이블이죠. 그러니까 퍼스트 에이드 앨범부터 뭐 여러 가지 다 모든 유닛 활동들을 모두 다 그 안에서 하셨던 느낌이 나요? 블렌트 그러니까- 빼고인가? 그렇죠. 블렌트는 따로고. 블렌트는 아니고. 왜냐면 요새 여건이 안 돼가지고. 네, 일단 제 작업물 중에서 되게 신스팝, 네, 드림팝 이쪽 작업을 한 네. 노스텔직 펄링 다운이라는 네, 네. 프로젝트가 있는데 명반입니다, 진짜. 그 프로젝트를 원래는 그냥 제가 자가 발매로 네, 밴드캠프로만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업로드가 된 이후에 그 즈음에 저도 연기획에 대해서 뭔가 되게 네. 아 여기 너무 재밌는 데다 되게 레프트 필드고 막 되게 병만 넘치고 너무 좋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홍대 AA 뮤지엄 근처에서 네. 파티에 제가 이렇게 앞에 있었는데 거기서 하박국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실물로 아유 반갑습니다 막 인사하고 네. 연기획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온라인 블로그로 네, 네, 네. 운영을 하고 하우스 있었으니까 대하고. 너무 연기획 너무 재밌어요. 막. 그때 앨범 나오고. 네, 근데 네. 그때 하박국님께서 제가 제안을 드릴 게 있습니다. 그 제안이 노스텔직 펄링 다운 카스테이프 50장 발매였어요. 네, 네. 아, 바로 100장이었나요? 초면에 만나자마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네. 노스텔직 펄링 다운 카스테이프 한정 판매 네, 네. 제안을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네. 하박국님 댁에 가가지고 얘기도 하고 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분상 소속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제가 연기획 소속 아티스트인 줄 아시는데 네. 소속은 되고 싶은데 저는 어쨌든 교육지원청 소속이고요. 네, 네. 중복 소속이 되면 안 되죠. 네, 네. 네, 그래서 협력 관계 그냥 네. 네, 계약 없이 단순히 증자로 협력 관계에 네. 있는 어떤 그런 관계인데 그렇군요. 박국님이 서운해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연기획을 좀 더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렇죠? 근데 계약서도 안 쓰고 정산도 꼬박꼬박 해주시고 그러는 거 보면은 정말로 이 세상에 몇 없는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연기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연기획 얘기가 나오면. 보고 있죠? 요즘 꽂혀 계신 소리가 있으신가요? 요새 꽂혀있는 소리? 되게 추상적인 질문인데 되게 구체적으로 대답을 할게요. 네, 네. 요새는 힙합이 그렇게 좋더라고. 힙합 R&B. 아, 힙합 R&B. 네. PB R&B보다도 앤더슨 팍하고 데니얼 캐살을 그렇게 들어요. 제일 좋아하는 음악가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와 되게 어렵다. 세상에 제일 네, 제일. 다 너무 각자 음악가들이 캐릭터가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제일이란 어떤 서열적인 개념을 매기는 거는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보세요. 어떤 음악가를 계기로 음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어요? 코나미? 코나미? 게임을 했어요? 네 맞아요. 게임 음악에서. 비트매니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음악은 클래식이고 마이클 잭슨이고 네. 이런 식이었다면은 코나미에서 나온 비트매니아가 지금 생각해보면 비트매니아 퍼스트, 세컨드, 서드 OST를 들으면요 굉장히 UK고 영국 본토 언더그라운드 게러지 스타일 막 네, 게러지.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막 테크하우스부터 시작 하드하우스 막 되게 정통적인 일렉트로닉 정통 일렉트로닉 음악에 되게 리듬 게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J-코어로 많이 넘어간 건데 네. 예전에 정말로 1990년대 이럴 때 나왔던 비트매니아들은 정말로 코어하고 네. 원류를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게 있는데 제가 그걸 듣고 충격을 먹어가지고 세상에 이런 사운드도 있구나 나도 해봐야겠다 이런 거 어떻게 하지? 막 쳐보고 그러다 맞아요. 프로트리옵스 알게 되고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죠. 이지2DJ랑 같이 해가지고 저도 캔뮤직과 같이 했습니다. 캔뮤직 아시나요? 캔뮤직 좋죠. 캔뮤직은 되게 사람들이 미디 파일로 만들 수 그럼요. 있었잖아요. 예. 직접 만들어서 올려서 맞아요, 게임 만들어서 맞아요. 올리고 막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제 재즈 하시잖아요, 재즈. 재즈 못하겠어요. 재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근데 같아요. 요즘 되게 몇 년 사이에 재즈를 엄청 많이 만드시는 것 같은데. 네. 재즈를 만든다기보다는 베리코드를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근데- 더 자연스럽게 쓰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사실 그루브도 그래요. 뭔가 그루브도 되게 엄청 재즈틱한 곳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뜨셔가지고 그 데리코드랑 어울리는 걸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까요? 저는 원래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그루브 같은 거는 그건 있어요.
있어요. 네. 제가 원래 좋아하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네. 예전부터. 근데 이제 댄스 뮤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강박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아예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돌아온 느낌이구나. 거치면서 이제 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군요. 네. 저는 원래 댄스 뮤직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상대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만나시는데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뭐 어떤 음악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자신의 생활 반경에 어떤 뭐 창작에 영향이 가기도 하니까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제가 네. 생각한 대로 정확하게 딱 잘라서 분리가 돼요. 그렇죠. 완전히 분리가 된다. 심지어 그 아이들한테 제가 어떤 음악 작업을 하고 있는지 들려준 적이 거의 3년 동안 3번도 안 돼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근데 그게 만약에 제 생활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무언가가 된다면 그게 네, 그게 또 음악에 영향을 무의식적으로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제가 고려하는 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아이들을 만나고 와서 네. 피곤하냐 안 하냐,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요새 좀 이제 덜 피곤해졌어. 보통 어려우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6개월 쉰 적도 있어요. 작업을 못 해가지고 그렇군요. 도저히 에너지가 안 생겨서. 근데 이제 음. 조금 어느 정도 틀이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좀 네, 네. 풀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룸 306이라고 하는 훌륭한 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 스태치 폴링 다운은 전 너무 좋아해요. 네, 정말 그 앨범은 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제 작업을 많이 하시기도 하시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좋은 평가를 많이 받기도 하셨고 이제 그러시면서도 항상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음악을 취미로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냥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스스로 답을 찾은 것 같기도 해요. 음악이 생업이 아니셔야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네. 그 생각이에요. 네. 저같이 하려면은 그러니까 정말로 이 진짜 취미 음악이 업인 사람은 이렇게 라는 못할 것 거지. 같아요. 예. 네. 이렇게 하려다가 네. 그런 어떤 원대한 계획들이 빠그러진 케이스를 몇 번 많이 봐가지고 많이 빠그러졌어요. 그럼요. 네. 음악이 생업이면은 네. 힘들죠 합니다. 그게. 네. 그래도 음악으로서 뭔가 얻고 싶은 성취라든가 이제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제 디스코그래피요? 디스코그래피? 디스코그래피를 하나로 모아둔 어떤 그 패키지. 박스 세트. 다양한 형태로. 앨범을 많이 만들고 싶으신 거군요. 그렇죠. DVD도 들어가 있고 카세트도 들어가 있고 VHS도 들어가 있고. 근데 DVD는 정말 다르지 않아요? DVD를 만들려면 이제 멋진 옷을 입고 공연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네. 좀 있으면은 이제 한 음. 9월인가 11월인가 네. 제가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 노이즈 메디테이션이라는 볼티모어를 근간으로 한 미국 레이블에서 이포시에라는 앨범을 발매할 거예요. 그 앨범은 명의가 무엇인가요? 퍼스트에이드인가요? 네, 퍼스트에이드예요. 네. 새 정규군요. 근데 완성한 건 2015년이에요. 노스태직 폴링 다운 이후에 아무튼 다음 앨범이네요. 어떻게 본다면 그렇죠. 근데 이제 필드 레코드 이미 다 사운드 클라우드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요? 네. 네. 필드 레코드를 처음으로 해보고 네. 그것만으로 뭔가 해보려고 한 실험적인 작품인데 이미 비슷한 걸 많이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전곡이 다 필드 레코딩으로 만든 소스다. 그렇다기보다는 필드 레코드가 되게 적극적으로 들어가 있는 네. 일종의 신스 뮤직 모음집. 근데 얘가 특이한 거는 호빈이라는 네. 뮤직비디오 디렉터분, 음. 영상 작업하시는 분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결탁. 네. 1번 트랙부터 10번 트랙까지 다 뮤비가 붙어요. 근데 이미 영상은 다 나왔어요. 언제 릴리즈 되죠? 11월인가 9월인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비디오 나오고 음악 나왔는데 그게 11월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노이즈 메디테이션에 이제 릴리즈 플랜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시간에 맞추는 거죠. 노이즈 메디테이션은 어떤 곳인가요? 키안 아사모아라는 이제 훌륭한 네. 볼티모어 베이스드 어떤 뮤지션이 있어요. 네, 음악가. 네. 굉장히 드럼앤 베이스에 조예가 깊으시고 음. 음악도 직접 많이 활동하셨고 저를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퍼올린 사람이에요. 일종의. 네. 한국에서는 하박국님이 저를 퍼올렸으면 미국에서는 그렇군요. 키안이 네. 저를 퍼올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기도 하고 네.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하도 다사다난한 그분도. 예, 그분 또한. 훨씬 뭐야? 다 왜 이래? 진짜 어마어마한. 그때는 갓파더 세이지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 뮤지션 네임으로서 그때 같이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하고 키안이라는 이름을
본명으로 쓰기 시작했을 때도 두 곡을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근데 아직 릴리즈가 안 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꾸준함의 비결. 생업이 있는 거. 안정된 생업 그렇죠. 있음으로써 꾸준할 수 있었다. 저는 그리스에서 철학이 부흥한 이유가 다들 먹고 살만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더 형이상학적인 음악을 하려면은 먹고 살만해야 돼요, 사실은. 사람들한테 안 팔려도 괜찮은. 왜 울어? 키라라 울지 마. 울지. 네. 앞으로 어떤 거 하시는지 궁금하십니다. 그러니까 퍼스트에이드로서 그냥 어떤 음악 작업 계속 하실 것인지 이제 뭐 아까 앨범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건 그냥 릴리즈고요. 네. 퍼스트에이드라는 이름으로 작업을 안 해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그냥 재개나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새로 이제 아, 다시 작업을 퍼스트에이드라는 네네. 작업을 재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네. 그럼 또 이상한 것도 하고 약간 좀 포퓰러한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그래도 딱 꼭 집어서 이런 거 하고 싶었다 이런 거 없어요? 요새는 그 빅비트 한번 해주세요. 빅비트 네. 약간 네. 아니야, 근데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요새 샘 빙가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아티스트의 드럼앤베이스 스타일이 굉장히 뭐랄까 유머러스하고 흥이 넘치고 네.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저도 약간 그쪽으로 드럼앤베이스를 한번 다시 작업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많은 래퍼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작업하고 싶은 래퍼 있으세요? 아직까진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렇구나. 많이 컨택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어떤 톤의 래퍼를 원하세요? 그냥 다 끼워 넣어보고 싶어요 한번. 갖고 계신 이제 뭔가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작업하시는 걸 엿보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장비랄 게 없으시죠? 네, 있긴 있죠. 있긴 있죠. 없는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장비와 함께 저희 또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방송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음악을 해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정한 박을 빼고 정확히 들리는 튜닝을 빼고 정확하게 들리는 어떤 텍스처를 빼고 우리가 음악으로 네. 인식을 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씩 해체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남는가? 오. 우리가 그걸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남은 조각들을 음악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가?